13번 풀어볼게요. 유전형질 가나다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독립의 법칙을 따르고요. 가는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A가 A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AA와 AA별의 표현형은 같고요. A별 A별만 표현형이 다르겠죠? 나는 대립유전자 B와 B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으므로 BB와 BB별, B별, B별의 표현형이 전부 다 다릅니다. 다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단일인자 유전인데요. 대립유전자에는 D, E, F가 있대요. 그럼 복대립유전이죠. 관여하는 유전자는 3쌍 이상, 그 다음에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단일인자 유전. 우열관계는 분명하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면 되겠어요. 나와 다의 유전자형이 A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B비별 DF인 아버지와 B비별 EF인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날 때 기억액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나다의 표현형은 최대 12가지이고요. 표현형이 모두 아버지와 같을 확률은 16분의 3입니다. 자, 그러면 A에 대한 정보는 모르겠고 B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으니까 한번 써봤어요. 이 사이에서 I가 태어날 때 I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12가지이고요.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은 16분의 3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선 B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몇 개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자손에게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BB 또는 B비별, 비별 있으니까 표현형은 3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둘 사이에서 자손이 나올 때 이 자손이 아버지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구해볼게요. B가 같을 확률.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BB, B비별, 비별 B, 비별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아버지랑 같은 건 2가지겠네요. 그래서 B가 같을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A에 대한 정보는 모르겠고 B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써봤어요. 이번에는 다 형질에 대해서 볼게요. 다 형질은 DEF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이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DE, DF, EF, 그 다음에 FF가 있습니다. 표현형은 최대 몇 가지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확률을 계산해보자면 아버지랑 유전자형이 같은 게 지금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열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올라가서 하나의 정보가 더 나와 있어요. 유전자형이 이러한 아버지와 유전자형이 저러한 어머니 사이에서 니은이 태어날 때 니은의 표현형이 모두 어머니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의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을 확률 구해볼게요. A에 대해서 보면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AA별 아니면 A별입니다. 이 중에서 어머니와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A별이니까. B에 대해서 구해볼까요? B에 대해서 이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은요. BB 또는 B비별입니다. 이 중에서 어머니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B비별인 것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다에 대해서 보면 이 둘 사이에서 자손이 나올 때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DD, DF, DE, EF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어머니와 표현형이 같은 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나다가 모두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가 같을 확률은 2분의 1. 2문제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교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 같을 확률은 2분의 1. 다가 같을 확률 모르겠는데 다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이래요. 그러면 다가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4개 중에 1개만 어머니와 표현형이 동일하대요. 자, 그런데 어머니의 유전자형이 DF예요.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표현형이 같겠죠. 어머니랑.
그럼 얘만 어머니랑 표현형이 같고 나머지는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예를 보면 DD 같은 경우에는 표현형이 어쩔 수 없이 D로 결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DF 같은 경우에는 표현형이 D가 아니란 얘기예요. F가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표현형이 D로 같으면 확률이 4분의 1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F는 D에 대해서 우선 우성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F랑 같은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F 같은 경우에는요. 표현형이 2로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2와 F가 있을 때 2가 표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2가 F에 대해서 우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열관계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D2 같은 경우에는 표현형이 2로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D2의 표현형은 2가 될 거고요. DF의 표현형은 F가 될 거고요. EF의 표현형은 2, FF의 표현형은 F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손이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는요,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나에 대해서 세 가지, 다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갖네요. 가나 다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12가지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가 이미 3가지, 2가지 가져갔으므로 가에 대한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는 2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표현형이 2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AA 또는 AA별처럼 우성 표현형도 나오고 열성 표현형도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는 열성 표현형이 나오기 위해서는 A별을 하나씩은 가져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냐면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가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었어요. 그럼 이제 다가 같을 확률 구해볼게요.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DF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표현형은 다에 대해서는 F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F가 되는 건 2가지가 있네요. 4개 중에 2개이므로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죠. 그럼 가, 나, 다 표현형이 모두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라고 했고요. 가가 같을 확률은 모르고 나가 같을 확률은 2분의 1, 다가 같을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가가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 나와야겠죠. 4개 중에 3개가 아버지와 유전자형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A별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A도 하나씩 가지고 있을 때 이 둘 사이에서 AA 또는 AA별, A별 A, A별 A별이 나타나게 되면서 4개 중에 3개가 아버지랑 표현형이 같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유전자형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D는 2에 대해 완전 우성이냐? D는 2에 대해 지금 열성이죠. 2가 우성입니다. 따라서 X이고요. 2번, 기억이 가질 수 있는 가의 유전자형은 최대 3가지이냐? 기억은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자손을 말해요. 가의 유전자형을 물어봤어요. 가의 유전자형은 이거네요. 그러면 최대 3가지 맞습니다. 3번 볼게요. 니은이 태어날 때 이 니은의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 8분의 1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이 둘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의 표현형이 모두 아버지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이 둘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AA별 또는 A별 A별이 태어날 수 있고요. 그러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B에 대해서 BB가 있고 BB별이 있어요. 그럼 자손은 BB이거나 BB별이 되겠죠. 이 중에 BB일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 둘 사이에서 다에 대해서 보면 D2와 DF 사이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아버지와 표현형이 같은 건 아버지는 D2이기 때문에
표현형은 2예요. 그럼 2인 건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확률은 8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다. 14번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는 H에 의해서, 나는 R에 의해서, 다는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가나다의 유전자 중 두 개는 X 염색체에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상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계도는 구성원 A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다에 대한 가계도는 나타나지 않았네요. 다에 대한 가계도는 그냥 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2번과 7번에서는 다가 발현되었고 4, 5, 8에서는 다가 발현되지 않았대요. 그럼 여기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정보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에 대한 가계도를 따로 나눠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가에 대한 가계도 나와 있고요. 여기 나에 대한 가계도예요. 그리고 다에 대한 가계도를 그렸습니다. 물음표로 표시된 건 정보가 나오지 않은 것들을 물음표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우선 문제에서 두 개는 X 염색체에 존재하고 나머지 한 개는 상 염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했으므로 어떤 유전자가 상 염색체에 존재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나를 한번 봐주세요. 나에서 3번, 4번, 6번, 7번을 한번 볼까요? 자, 3번, 4번 사이에서 6번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부모와 다른 형질이 6번에서 나타났네요. 그러면 이 형질이 발현되는 건 열성이죠. 나가 발현되는 게 열성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다른 형질이 나타날 때 그 형질이 딸에게서 나타나면 그 유전자는 상 염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앞에서 문제 풀 때 공부했었죠. 그래서 나는 상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가와 다가 X 염색체 위에 존재하겠네요. 자, 그럼 나에 대해서는 우리 유전자형을 다 채울 수 있을 테니까 유전자형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열성 형질일 테니 스몰 r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3번과 4번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7번의 유전자형은 모르겠습니다. 6번 아래쪽에 있는 8번, 6번의 자손 같은 경우에는 라지 R, 스몰 r이 될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r, 스몰 r이 되겠죠? 그리고 1번 옆에 있는 2번은 1번 밑에 있는 5번부터 채워볼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r을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 발현되지 않으니까 라지 r일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r을 하나 가지는 건 확실하나 그 다음 자리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로부터 스몰 r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몰 r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 A의 자손이 라지 R, 스몰 r이래요. 그러면 부모가 라지 R을 줘야 되는데 6번은 스몰 r, 스몰 r입니다. 따라서 A가 라지 R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정보를 채워봤고요. 이번에는 가로 올라가 볼게요. 가로 올라가서 가가 발현되는 건 열성 형질인지 우성 형질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라고 생각하고 가계도를 한번 채워볼게요.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라면 번호를 모르니까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7번 자녀의 7번인 사람의 유전자형은 뭐로 결정되게 되냐면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라고 한다면 스몰 h, 스몰 h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3번이 스몰 h를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가는 X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3번 옆에는 y를 가져야 될 텐데 이러면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가가 발현되는 건 열성이 아니라 가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 됩니다. 즉 가가 발현되지 않는 게 열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3번의 유전자형이 스몰 h, y로 결정되게 되고요. 6번은 스몰 h, 스몰 h. 그리고 나머지 가계도 구성원들 한번 채워볼게요. 4번은 스몰 h를 하나는 가질 텐데 라지 h일 거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스몰 h를 받는데 가가 발현되어야 되니까 라지 h를 갖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성원들도 번호를 한번 쓸게요. 자, 1번의 유전자형은 스몰 hy,
5번의 유전자형은 스몰 h, 스몰 h가 됩니다. 그럼 2번의 유전자형은 라지 h, 스몰 h가 되겠고요. 8번의 유전자형은 6번으로부터 스몰 h를 받게 되니까 하나는 가지고 있고 가가 발현됐으므로 라지 h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 라지 h는 a로부터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a는 라지 h의 y가 되겠고 형질이 발현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마지막 다를 보겠습니다. 다에서 다가 발현되는 게 열성인지 아니면 우성인지 찾아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다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가계도가 성립하는지 볼게요. 그러면 다가 발현되지 않는 게 열성 형질이 되겠죠? 이 가계도 구성원들도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만약에 다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라면 다가 발현되지 않은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자형이 뭐로 결정되게 되냐면 스몰 tt로 결정이 되게 돼요. 그런데 지금 X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스몰 tt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 가에 대한 유전자는 스몰 h, 스몰 h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부모로부터 스몰 h, 스몰 t를 하나씩 받게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의 염색체는 Y 염색체를 가지고 있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 H, 스몰 h라고 했어요. 그러면 라지 h를 하나 가져야 되고요. 다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라고 했으므로 라지 t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A를 한번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Y 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받게 돼요. 그럼 X 염색체를 어머니로부터 받게 되는데 A 같은 경우에는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 H예요. 그러면 이 염색체를 받아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라지 H, 라지 T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 A는 8번에게 반드시 라지 T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라지 T를 주게 된다면 8번은 반드시 유전자가 다가 발현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런데 8번은 다가 발현되지 않았어요. 즉 애초에 가정한 다가 발현된다는 게 우성이라고 가정한 게 틀리게 됩니다. 다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유전자형을 채워볼게요. 다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므로 7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tt를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7번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 h, 스몰 h였습니다. 따라서 라지 h를 하나 가지고 있고 스몰 h도 하나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이제 7번의 엄마 아빠를 한번 채워볼 텐데요. 7번의 엄마인 아빠인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스몰 h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7번에게 스몰 ht를 줬다, 스몰 t를 줬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머니로부터는 라지 h, 스몰 t를 받았던 게 되겠죠.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h에 스몰 t를 갖고 옆에는 y 염색체를 가졌을 거예요. 그럼 3번도 형질이 발현되는 사람이었겠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발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라지 t를 하나 가져야 되고요.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스몰 h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6번 한번 볼까요? 6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스몰 h, t를 받게 됩니다. X 염색체를 반드시 받아야겠죠? 그런데 6번 같은 경우에는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스몰 h, 스몰 h였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로부터 스몰 h의 t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2번을 한번 채워볼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열성이기 때문에 스몰 t에 스몰 t를 가져야 되고요.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h에 스몰 h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1번 같은 5번을 먼저 채워볼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h, 스몰 h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로부터 스몰 h를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스몰 t가 있겠네요. 근데 5번은 다가 발현되지 않아요. 따라서 라지 t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건너왔습니다. 아버지는 스몰 h의 라지 t를 갖고 하나는 y 염색체겠네요. 자, 이번에는 a를 채워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y를 가지고 있고요.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 hy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로부터 이걸 받아야만 하겠죠. 라지 h의 t를 받게 됩니다. 그럼 8번 자손에게 라지 h와 스몰 t를 주게 될 거예요. 근데 8번은 다가 발현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6번으로부터는 라지 t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스몰 h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유전자형을 모두 다 표시해 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나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냐? 보니까 나의 유전자는 상 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X이고요. 2번, 4번에 가나다의 유전자형에 모두 이형 접합성이냐? 4번 볼게요. 4번은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가에 대해서는 라지 H, 스몰 h, 나에 대해서도 이형 접합, 다에 대해서도 T죠. 이형 접합이 되겠네요. 가나다 모두 이형 접합입니다. 3번 볼게요.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나다 중 가만 발현될 확률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가는 발현되고 나와 다는 발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우선 나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부터 구해볼까요? 이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나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번에는 가와 다에 대해서 볼게요. 가와 다에 대해서는 같이 보는 이유가요. 두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줘야 돼요. 자, 저 둘 사이에서 회색으로 색칠한 둘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요. 이거거나 이거 또는 이거입니다. 이 중에서 가가 발현되는 건 두 가지예요, 우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가와 다가 모두 발현되죠. 근데 얘는 가만 발현되고 다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얘예요. 가가 발현되고 다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1, 그리고 나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 2분의 1 해서 총 8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X입니다.